계속해서 논술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검토를 하고 채점 기준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점 기준 외에 채점 결과에 대해서도 상호 검토를 같이 하고 서로 채점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학생의 답안을 책정할 때에는 채점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 요소를 채점하기 위해서 학생 답안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수나 상중하로 이렇게 척도를 냈을 경우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채점자가 채점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답안 중에서는 일부 표본을 선정해서 가채점을 하고 가채점 결과를 비교해 가면서 채점 기준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채점자 간의 엄격성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점자 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학생들의 채점을 하는데 채점하는 그 한 명인데도 그 내에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채점자 자신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잣대의 엄격성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채점자로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이거를 점검하면서 채점을 해야 합니다. 답안과 관련이 없는 학생의 평소 태도나 성향이나 이런 후각력과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지나치게 피로도가 또 쌓이거나 그러면 또 채점자 내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면서 채점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례를 지금 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논술형 평가를 출제할 때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10.0 04-03으로 정했는데요. 10.0 04는 쓰기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이게 성취 기준입니다. 이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상중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성취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죠. 상, 중, 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가 요소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성취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두 개를 분석해서 평가 요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두 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문제 상황 및 해결 방안. 여기 지금 자기의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주제인데 그 주제는 교과 단원으로 봤을 때 문제 상황이나 또는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여기다 놓네요. 의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법적인 요소를 가져왔네요. 그래서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으로 사용했는지 요거를 지금 가져왔죠. 그래서 평가 요소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두 가지를 평가 요소를 지금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문제 상황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상황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단원을 지금 단원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주제와 연계해서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언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그래서 내용이 밑에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 생활 단원에서 지금 뽑았죠. 여기에서 지금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언하는 글쓰기.
글쓰기인데요. 보행조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자료로 제시하고 학생은 이것을 참고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조언하는 글을 작성하는 문제 상황을 구성했다. 네, 여기 중요하죠. 지금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단계를 지금 보세요.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성취 기준을 지금 분석을 했죠. 성취 기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 성취 수준, 거기에 따른 평가 볼게요. 성취 기준 잘못 말했네요. 성취 기준을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 여기를 보면서 어떤 평가 요소로 할 것인지에서 평가 요소를 이렇게 두 개로 선정했고요. 두 개로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만드는데 평가 요소를 구성해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안 글쓰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문기사 자료 제시하는 거.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는 조언하는 글쓰기. 이렇게 상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한 언어나 언어 형식을 학생들이 잘 활용하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단원의 목표, 언어 형식, 또 조언이나 제안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설계합니다. 여러분 논술한 평가 문항을 설계할 때 그 단계를 좀 잘 한번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이나 평가 수준을 고려해서 평가 수준을 고려해서 여기서 어떤 걸 평가할 건지 평가 요소를 지금 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문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안을 위한 조언하는 글쓰기, 또 문법적인 형태에서 학습한 어휘나 언어 형식을 활용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논술형 평가 문항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준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문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항은요.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언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서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시오 해서 15점을 점수 100점으로 두었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일단 주었죠. 자료.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처음에는 발문이 먼저 나오겠죠. 발문. 그다음에 자료를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조건을 주고서 이렇게 쓰시오 나와 있죠. 그래서 발문, 자료, 조건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가 지금 article by Neil Adams, The Seattle Times. Seattle Times에 나오는 어떤 아티클 하나 가지고 왔네요. 이걸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고 조건은 어떤 조건을 줬냐면요. 조건, 문제 제기하기, 근거 제시하기, 조언하기, 핵심 표현 활용하기, 어법에 맞게 작성하기. 아까 평가 요소를 두 개 정도로 꺼냈잖아요. 두 개 정도로 꺼냈는데 하나는 평가 요소 안전 사고에 대해서 조언하는 글쓰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어법이 정확하게 제대로 적절한 어휘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 요소가 이거였는데요. 조금 더 좀 세분화되었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문제 제기하기, 근거 제시하기, 조언하기 요렇게 해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 하위로 더 들어갔고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핵심 표현 활용하기, 어법에 맞게 작성하기 해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세부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이 글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